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작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주말 사이에 이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일단 먼저 그 중국 지준율 인하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투자 전략을 보고 주식을 본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 이미 중국 리커창 총리가 다른 데 나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은 다음에 일주일 안쪽으로 중국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아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했는데 평가는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이후에 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경기 둔화세가 확연해지자 하면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둔화세가 있기 때문에 통합 보양 의지를 내세웠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지준율 인하로 장기적으로는 5,300억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102조 정도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근데 102조면은 진짜 천문학적인 수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 거죠. 근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 크게 느끼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권의 예상보다는 매우 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예상은 한 50bp 정도, 0.5% 정도 예상을 좀 했는데 이거는 0.25% 정도는 일단 시장의 반응보다는 조금 미진한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권 예상과 달리 이거는 낮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저기 대출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냥 지준율만 낮춘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세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11일 날에 장시성 지방정부 행사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리 예견을 했기 때문에 뭔가 중국 정부에서 시장을 뒤엎을 만한 서프라이즈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것 때문에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 일단 쭉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2분기에 중국 증시 지수 하단 구축과 반등을 도전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을 경우는 뭐 참고 삼아 하시고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코멘트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제 화면 보면서 좀 더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중국 얘기만 듣다가 중국에 어떤 레벨이 있는지를 조금 볼 거면은요. 이래요, 지금. 이게 제 상해 종합 차트거든요. 여기 좀 하락해서 계속 횡보 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우리가 3월 16일 날 지수가 빠질 때 나왔다 정도 보는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콩도 조금 보면은요. 홍콩이 지금 좀 더 궤적이 더 급하긴 한데 똑같죠. 야, 근데 진짜 급락을 했네. 홍콩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800포인트에서 3월 15일 날 6,0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는요. 엄청나네. 예, 오르긴 했지만은 이 수준이 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퍼가 한 8배, 9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런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오를 만한 트리거는 조금 적다. 그리고 우리 코리아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과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좀 더 뭔가 빠르게 움직임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주말에 주식을 좀 보면서 좀 제가 주말에 좀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찾아오겠다고 대표님 말씀하고 왔거든요. 큰 소리 쳤으니까 이제 네. 뽑아야지. 근데 정말로 색다른 아이디어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찾고 뭔가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뉴스단을 보고 혹은 애널리스트 평가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좀 찾는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난주와 비슷하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이 조금 어려운데 플러스 알파를 찾자. 그래서 실적주, 중소형주를 찾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릴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또 그래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네. 20일 날 리커창 총리가 이제 또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무슨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중국이 봉쇄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봉쇄 확산이 될 것 같고 뉴스단을 살펴보면은 20일 날 코로나 방역 정책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락다운.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4단계에 준하는 조치, 락다운과 코리아의 4단계 준하는 조치 봤을 때는 락다운이 훨씬 더 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4단계일 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기업에서 기업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 계속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20일 날 핵심은 뭔가 통화정책, 금융정책도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25bp만 떨어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금 나온다면은 아마도 이제 평가 보고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자체도 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 여전히 가지고 있겠고요. 뭐 이번 주중에 있을 부분이 있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GDP 지표 좀 발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요즘 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일단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갈 때는 큰 영향을 안 받는데 맞아요. 예. 급락을 하거나 안 좋으면 그 영향은 그대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장도 똑같고 지금 디커플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코리아 증시가 이렇게 약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약해서 이제 못 해먹겠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떠나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는 아니에요. 근데 1, 2주 안쪽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는요. 그 부분도 좀 경험적인 추세로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뭐 올해만 들어서 20조 이상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한국 예, 시장을. 네. 그러니 그건 다 개인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 여력이 줄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 사이가 개인분들이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각에서는 매물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 잠깐 제 화면 보면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1월 달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 한 거거든요. 외국인 판 거 보세요. 지금 3조 팔았어요. 아, 엄청나네. 그러니까는 이게 1월 달부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4월 달이 지금 더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루도 빼는, 하루 정도? 제가 잠깐 일자별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일자별로 바꾼 건데, 볼까요? 4월 1일부터 여기 4일, 5일, 이틀 사놓고선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드디어 아예 그냥 버리고서 떠났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수치를 보면은. 근데 이게 선물 플레이에 연계된 거 아닌가 좀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지켜보시자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겨워요. 지겨운데 지수 따는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종목 따는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라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예, 그래도 뭐 그 가운데서 오르는 주식들은 또 오르니까, 그럼요. 예, 예. 네,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0.25밖에 중국이 금리를 내렸던 이유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그럼요. 금리 차 벌어지면 이거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확 그거는 벌어지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50bp를 이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천명하면서 이거 정책을 그렇게 세게 써왔었는데 그렇죠. 한 번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들의 정치의 통념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개방? 이것도 좀 어려울 거고. 그러면은 미국과 지금 중국 간에 뭔가 지금 알력 다툼이 계속 있거든요. 러시아 상황도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상황이 좀 괴를 풀리는 순간이 언제든지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에 껴있으니까는 이게 조금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니까는 일단 조금 우리 시장에서는 잘 살아남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뭐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 그래도 어쨌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네,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예, 좀 설명을 일단 해주죠. 좀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아마 아침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그 위클리 레포트 그 전략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제목이 재밌어요. 높을수록 낮은 자세로. 일단 요즘 애널리스트 분들도 제목 짓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를 넘어섰고요. 증시 할인율도 높아지고 있다. 퍼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고민되는 시기다. 여기서 이게 두 줄까지 제가 읽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목이 금리가 올라서면은 그 주식을 볼 때 할인율이 높아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할인율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계속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은 퍼가 다소 낮아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퍼 높다가 낮아지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대 절대적으로 낮은 퍼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종목. 어려워. 뭐 이렇게 어떻게 할게요? 해석하기가. 고퍼 종목들, 성장주 종목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뭐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이 100배였잖아요. 네. 100배에서 80배, 실적 좋아져 80배 낮아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 근데 8배짜리가 6배 낮아지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싼 주식이 더 싸졌을 맞습니다. 때 예. 결국 그거네. 싼 주식, 더 싼 주식을 찾자. 맞아요. 그러면은 싼 주식, 더 싼 주식 어떻게 찾는 거예요?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 더 좋아질 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가 주간 전략을 볼 때는 전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1분기 대비 2분기 순이익 증가 예상 업종 중 코스피 1분기 절대 상대적 퍼가 낮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 어떤 업종이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길게 할 필요 없고 은행. 은행. 네. 결국은 은행이네. 결국 은행. 1분기 연율 퍼가 6배에서 2분기 5.7배 정도 낮아지고요. 좀 재밌는 경우는 자동차. 그렇지. 왜냐면 예.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 계속 눌렸잖아요. 외면을 당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자문사라든지 어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자문사는요, 그 굉장히 액티브한 매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펀드랑 다르게 자문사는 절대 평가형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고객들이 개인들의 고액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럼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뭘 중요시하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덜 깨졌어요.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지수가 안 좋더라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액티브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물론 반대로 그렇게 하다 많이 깨집니다. 그것도 있긴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자문사에서도 지난주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문사 자동차주를 매매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동차 진짜 그러니 1년 넘게 그 자동차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개인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경우인데 슬슬 좀 들어오더라고요. 슬슬 들어오다가 뭐 종목 얘기를 드리자면 현대오토웨버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추세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뭐 항상 매매를 할 때 종목들이 한 종목이 추세를 틀어야 다른 거 쫓아가거든요. 근데 오토웨버도 뭐 자율주행도 같이 있고 현대적으로 ICT니까는 그렇죠. 그런 쪽도 충분히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런 할인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싼 게 더 싸지는 거는 은행, 자동차. 또 재밌는 게 오랜만에 지주사가 나왔습니다. 아, 지주사.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저 딱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 우리 종목 상담하거나 그러면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SK하고 LS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 LS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게 LS가 강간 쪽, 그쪽 높아지면서 LS도 같이 움직이긴 요새 하더라고요. 철강주들이 좋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LS는 그나마 다행이라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은행, 자동차, 지주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정책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이라는 탭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지금 지준을 하고 있고 미국도 어찌됐든 패권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리오프닝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때는 공급망 차질 완화 시에는 결국 산업재 섹터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공급망 완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어디가 좋아지냐면 여기서는 조선기계건설 이런 쪽이거든요. 매출액은 증가한다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로 봤을 때 이번 되게 하나금융투자 되게 잘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국은 아직 스테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리오프닝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향 매출이 높은 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산업재, 그러니까는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향 매출이 높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기계와 건설 업종 내에서 미국 매출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에요. 두산마켓이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밥캣. 그러니까 좀 놀란 게 오랜만에 CS 윈드가 나왔어요. 아, 풍력. CS-윈드, 풍력.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LS, KCC,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잘 기억을 해 둬보세요. 제가 다음 자료랑 이게 다른 증권사 자료인데 한번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치, 어떻게 보는지. 예. 해서 두산마켓, CS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 LS 조금 움직이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뭡니까? 저희 국내 원전이랑도 또 연관이 그렇죠. 있거든요. CS윈드는 근데 조금 CS윈드를 얘기를 하면은 풍력이라는 대체에너지 쪽은요. 지금 고유가 때문에 좀 애매해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유가를 낮추자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쪽은 아직은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은 바켓이라는 두산중공업, LS 이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겠구나 해서 요거를 잠깐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제 얼굴 보면서 좀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레포트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짓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요.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에서 위클리 전략을 좀 나와서 연정 선생님 말씀 드려볼게요. 어찌됐든 삼성증권에서는 모빌리티와 리오픈 종목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좁히자. 이런 종목, 제목이 나와 있고, 추가된 종목을,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모빌리티를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추가된 게 그냥 편하게, 뭐가 추가됐냐면은, J 콘텐트리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독특한데? 독특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된다. 이미 오늘부터 되죠.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다 빼겠습니다. 어차피 뉴스 주말 내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빼고요. 어찌됐든 리오픈 테마에서 신규로 10종목 내에서 주간으로 편입되는 포트폴리오 안에 제이콘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 참고로 제이콘 같은 경우는 매출 한 40% 정도가 메가박스입니다. 극장이에요. 그 나머지 50% 60% 정도는 컨텐츠고 지금까지 제이콘이라는 종목을 바라볼 때는 적자를 100억씩 계속 내는 게 메가박스에 냈어요. 메가박스. 네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컨텐츠에서는 플러스인데 극장에서 많이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오진 않았지만 미디어 쪽 위클리 쫙 봤더니 2분기부터 우리가 이제 팝콘 이제 주식이 허용이 되면서 대작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오늘 썼던 극장 수요를 이끌만하다. CGV라든지 메가박스 이런데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섹터가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뭐가 좋아하냐면 2개 이상 겹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안 들어갔더니 들어간 게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갔고요. 2차전 쪽. 지난주엔 저희 기억하시죠? LNF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LNF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 모빌리티가 들어가겠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섹터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은요. 두산마켓이에요. 두산마켓. 네. 그 아까 두산마켓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삼성증권에서는 두산마켓을 낙폭과대로 보고 있는 거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미국 비중이 높은 건설 기계업종 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서 두산마켓 차트를 좀 보면은요. 참 저희
미국의 그 인프라 사업, 그렇죠. 인프라 사업 할 때 그 기대감으로 참 올랐었는데. 작년 6월이죠. 이럴 때 이제 미국 두산마켓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때의 영광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전일 금요일 날 아마 이런 내용이 회자가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두산마켓이 오랜만에 주요 2평을 뚫었죠. 아, 그러네. 예, 거래량까지 오랜만에 쫙 실리고. 네. 그럼 요거를 수급으로 봤을 때 재밌어요. 지금 기간이 대놓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보면은요, 뭐 만주, 2만주, 6만주 이렇게 매매했지 30만주 정도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거의. 지금 몇 달 동안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기관 투자가나 연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정책적인 시그널 혹은 시장이 계속 스타일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알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증권과 합쳐서 다시 종합을 하자면은 리오프닝 종합, 그리고 미국 산업재 섹터 종합, 그리고 중국 정책 효과는 아직 미진하다. 종목별로도 쫙 보면은 중국 건 아직은, 네, 미국 거는 그래도 지켜볼만하다. 리오프닝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것처럼 이렇게 증권사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수급이 쏠릴 때 이때가 오히려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기회 아니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거를 단기로 보실 수도 있고 중기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이 안 좋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세 접어들어서 버리면은요 못 잡아요. 그렇지. 네, 못 잡아요. 이게 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안 샀는데 11,000원이 돼 버리면 그거 사겠냐고. 맞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나름 두산 마켓이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한 45,000원대 정도면 때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200일 2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기간이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그러면 작년과 같이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면은 두산 마켓을 들고 있는 분들은 죽어도 못 삽니다 이제. 아예 못 사요. 제가 이걸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여태까지 지금 3달, 4달 동안에 많이 맞아가지고 박스권 상단에서 두더지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팔았어야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공감을 하지만은 이 다음에 뭔가 할 때 시장이 많이 좋아진다면은, 이게 만약 스타트라면은, 이러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실 때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댓글도 이해하고요. 저도 속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반 정도 물량을 좀 들고 가시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전부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을 들고 가야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커지면서 네네. 지금 항공주들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죠. 네네. 예. 일단 대한항공, 간단하게 한번 좀. 대한항공, 그러니까 편하게 목표가 상향했다는 얘기고요. 대한항공을. 네네. 이유는 알다시피 화물 수요 그리고 여객 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여객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 내용인데, 왜 보고는 각자 살펴보셔야 하고요. 왜 갖고 왔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항공료 급증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던질랑 말랑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레포트를 가지고 온 이유도 시장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막상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돼서 목표적 상향이 됐고, 지금 유가가 지난주에도 올랐거든요. 올라서 약간 항공료도 오르고, 그래서 연평균 항공유가가 $115 배럴 기준으로 이거였는데, 기존에 이거를 상향함에도 불구하고 22년 실적은 빅서프라이즈 가능 전망이라고 써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항공료 상승까지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서프라이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던져라 마라 이런 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근데 그 20일 날 또 중국이 네. 어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중국향 빠르게 기업들.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 레포트에 종합을 해보면은 중국 쪽은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지표가 나오자마자 혹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 주식가 돌리게 되면은 막상 화장품도 움직일 수가 있고 어쩌면 지금 굉장히 많이 중국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 중국 때문에 눌려 있었던 가장 큰 섹터는 화장품과 화학입니다. 유가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쪽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살필 필요도 있고요. 워낙 그쪽은 또 싸요. 많이 빠져서. 그래서 그쪽까지 좀 매매를 타진해 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